오늘은 길이와 거리를 어림하고 재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와 거리를 어림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인 거리와 길이를 잘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주어진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또는 추론하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참고할 수 있는 교과서 페이지는 92쪽과 95쪽입니다. 그럼 새로운 내용을 함께 배워볼까요? 먼저 길이를 어림하고 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림하다라는 뜻은 대략의 것을 생각해보다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옆에 자를 보여드릴 테니까 지우개와 자와 연필의 길이가 각각 얼마쯤 될 것 같은지 어림해보세요. 선생님은 지우개는 3cm, 자는 6cm, 연필은 10cm로 어림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직접 재는 과정입니다. 자를 0 부분에 잘 맞추어서 가져다 대고요. 지금 세 보면 작은 눈금이 5칸, 3cm하고도 5mm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를 재어보면 7cm가 넘어갔고요. 작은 눈금으로 5개. 그래서 7cm, 5mm입니다. 다음으로 연필은 10cm하고도 1mm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길이를 어림하고 재어보는 활동을 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보면 6mm, 187mm, 25cm, 9mm를 이 길이에 알맞은 물건을 예상하고 자로 재어보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선생님 주변의 물건들 중에서 이 길이에 각각 알맞은 물건을 예상해 본 다음에 직접 재보았습니다. 먼저 6mm짜리가 무엇이 있을까 보니 애플 펜슬 충전 어댑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로 길이를 재보았는데요. 직접 재보니까 몇 mm로 보이나요? 네, 맞습니다. 9mm였습니다. 6mm짜리는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다음으로 187mm입니다. 이번에는 선생님이 옛날에 쓰던 핸드폰의 세로, 즉 이 부분을 재어보았습니다. 직접 재보니 13하고 5칸, 즉 135mm였습니다. 조금 차이가 많이 나죠? 다음으로는 25cm, 9mm를 재기 위해서 책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번에도 이렇게 가로, 지금 그림상으론 가로지만 원래 책으로 보면 세로죠. 이 부분을 재보았습니다. 재본 결과는 23cm하고도 5mm, 즉 23cm, 5mm가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길이에 알맞은 물건을 딱 찾는 것이 쉽지가 않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물건을 찾았고 얼마나 가깝게 어림을 해보았나요? 다음으로는 알맞은 단위를 골라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그림에서 보면 빨대의 길이가 약 15mm일까? 15cm일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정답은 cm지요. 15mm는 cm로 바꾸면 1cm, 5mm인데 빨대가 그렇게 짧아서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의 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길이여야 편한지 잘 생각해보면서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꾸어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직접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버스의 길이는 약 12km, 미터, 센티미터. 네, 미터이죠. 킬로미터인 경우엔 너무 클 것이고 센티미터인 경우에는 우리가 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미터. 다음으로 둘레길의 전체 길이는 킬로미터, 미터, 센티미터. 무엇이죠? 네, 킬로미터입니다. 미터는 등산로라고 하기엔 너무 짧고 센티미터는 걸을 만한 거리가 아니죠. 그래서 킬로미터가 됩니다. 다음으로 건빵의 가로의 길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센티미터가 아닐까라고 고민한 친구가 있었겠지만 건빵이 29cm나 된다면 하루 종일 먹어도 다 먹을 수 없는 양이겠죠? 그래서 밀리미터. 마지막으로 축구 골대의 높이는 약 244m일까요? 센티일까요? 밀리미터일까요? 정답은 센티미터입니다. 244m인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골키퍼들이 있어야 골대를 막을 수 있게 될 것 같네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기차역과 슈퍼마켓 사이의 거리를 알려주고 나머지 장소들과의 거리를 어림해보는 문제입니다. 먼저 슈퍼마켓에서 기차역까지의 거리는 약 500m입니다. 이 점 한 칸, 이것이 500m이기 때문에 꽃축제공원까지는 1000m가 되겠지요. 우리가 배운 대로 1000m는 1km입니다. 다음으로 한 칸 더 갔기 때문에 도서관까지의 거리는 1500m. 이것을 킬로미터로 바꿔주면 1km 500m가 되겠죠. 같은 방식으로 공연장은 2000m, 즉 2km가 됩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의 경우에는 점이 촘촘히 찍혀 있지 않지만 비슷한 방식으로 선을 그어보면 2번 같죠? 5, 10. 그래서 1000m, 즉 1km가 됩니다. 다음으로 수족관도 고속터미널과 비슷한 방식으로 그려보면 하나, 둘, 셋, 5, 10, 15, 즉 1500m. 킬로미터로 바꿔주면 1km 500m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망대는 하나, 둘, 셋, 넷, 5, 10, 15, 20으로 2000m, 즉 2km가 됩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길이와 거리를 어림할 수 있었는데요. 대략의 거리를 어림함으로써 거리를 예측하고 걸리는 시간을 생각해 보는 등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과서 62쪽, 익힘책 62쪽에 보면 센티미터와 밀리미터를 선택해서 바르게 넣는 문제가 있는데요.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연필의 길이는 약 180mm입니다. 이곳에서 M자를 하나 빼서 자꾸 미터라고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미터 단위와 밀리미터 단위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색연필의 길이가 센티미터라고 대답을 했을 경우에 색연필이 웬만한 어른보다 더 크다는 것은 조금 우스운 일이죠. 그래서 정답은 밀리미터가 됩니다. 운동화 긴 쪽의 길이는 약 23cm입니다. 밀리미터로 대답한 경우 발이 고작 2cm밖에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센티미터가 맞는 답입니다. 다음으로 친구의 키는 약 126cm이겠죠. 친구가 12cm밖에 안 되면 너무 작은 친구겠죠? 다음으로 수학책의 두께는 약 6mm입니다. 수학책의 두께가 약 6cm 정도라면 우리가 10년을 배워도 못 배울 양이 되겠네요. 마지막 확인 문제로는 63쪽의 4번입니다. 연필심의 길이는 약 4mm입니다. 우리 집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는 약 이렇게 어디에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까지의 거리가 보통 킬로미터 단위를 사용하는구나 라고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km, 100m가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칠판의 긴 쪽 길이는 약 2m, 50cm입니다. 이렇게 거리에 대한 개념들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간에 대한 단위를 새로이 배우게 되는데요. 새롭게 배우는 시간에 집중해서 다시 한번 기초를 튼튼히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